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3일입니다. 네, 목요일. 네, 오늘 정경심 재판에 조국이가 증인으로 나오는 거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반쯤에 이 법원에 왔었는데 그때쯤에 비가 막 오고 있었죠. 여기에 태풍이 친다고 법원 직원들이 주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상황을 봐서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제가 제 표식을 놓칠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한 8시 넘어서 저쪽 애들이 하나 왔는데 차를 타고 왔어요, 저처럼. 그래서 이 둘은 가서 표식을 하는 것 같고 계속 제가 차에서 봤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추가로 가방을 놓나 안 놓나 제가 이렇게 좀 이거를 계속 훔쳐보고 있었었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도 가서 이제 제 가방을 놓고 있었고 또 순찰팀이 오기로 온다고 그래서 10시 반쯤에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순찰팀하고 얘기 좀 하고 있다가 좀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옆에 차를 댄 한 사람이 그 순찰팀에 온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자가 굉장히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순찰팀의 그 또 남자분도 한번 굉장히 또 착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도 자기가 뭐 궁금해하면서 사실 저는 뭐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용감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 또 이제 그 여자가 뭐 이쪽 저쪽 해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자기가 이제 공평한 것처럼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자식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펀드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비일비재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얘기도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꼭 참으려고 했죠. 참자. 저 사람들이 얘기가 웬만큼 될 때까지 참자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유라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정유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제 또 묻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입시 비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유라 솔직히 말해서 입시 비리 없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근데 뭐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 그 정유라하고 케이스가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케이스가 다르죠. 케이스가 다르면서 정말 이 조국의 일가족의 이 경우는 악질이죠. 정유라는 솔직히 정유라 엄마도 그 최순 씨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케이스는 다 다르다. 그러나 법은 공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유라가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정유라가 어떤 잘못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입시 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비리 없다. 그러면서 이 애가 학교에 이대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뭐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해서 언론에 씹어댄 거지 실제로 그거 문제된 거 한 개도 없었다.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유라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애가 다니는 학교의 학장이나 교수들을 바로 2년, 1년, 뭐 10개월 이렇게 다 감옥에 쳐놓고 재판을 했었고 그렇게 형을 때렸었죠. 그런데 조기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법이 공정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무도 지금 감옥에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찰팀하고 같이 온 또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어서 듣기 싫다고 막 소리 질른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그 황당한 얘기에.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 듣기 싫다고 막을 거는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운 기회를 놓쳤어요. 하여튼 뭐 이 여자는 뭐 이렇게 보면 엄청 뭐 그렇죠. 잘난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외국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뭐를 안다 라고 하는 뜻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박 대통령도 최순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러고 이제 좀 더 있다가 그 사람부터 전화 받는다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저는 있다가 제 차에 와서 좀 SNS를 더 보고 있다가 저는 그 순찰팀이 이제 봐주기로 그분들은 밤을 지새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가방을 놓고 집에 와서 자고 아침 15분 되니까 이분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법정에 이제 갔습니다. 하여튼 왔을 때 6시가 되기 전이었고, 예, 줄을 서서 9시 반쯤 이렇게 돼서 번호표를 주기 시작을 했고, 조국이가 비공개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법정에 들어오는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딴 문을 통해서 왔나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번호표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표를 6개인가 7개밖에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정도를 다른 방에 와서 중계를 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어제 저녁에 갖고 제가 너무 또 천하태평으로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오면 가방을 놓자 생각하다가 제 옆에 차를 댄 저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가방을 놨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갈 뻔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됐고, 김경수 재판이 2시에 했는데 이것도 제가 또 머리가 안 들어가서 멀뚱멀뚱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 조국이 재판 들어갔다가 너무 지겨워갖고 이제 잠깐 나와서 여기 들어가자 하고 왔더니, 김경수 재판이 417호 대법정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3개만 주는 거예요. 3개. 그리고 10자리를 중계방송 하는 데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경수 재판은 거의 끝날 무렵이고, 오늘이 지난번에 사실 그 차문호 있을 때 결심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또다시 결심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재판이 아마 끝일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 마지막에 판사가 검사들 보고 800만 개인가 이거에 대한 댓글이 달려서 문재인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 대통령이 당선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검사들이 그걸 할 텐데 보나마나죠. 뭐 판사가 김경수 재판 못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 댓글이 어떤 이익을 줬나 증명하라, 재판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들어가보나 마나 그동안의 재판 과정은 다 봤고 제가 진실을 봤기 때문에 뭐 못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꼬라지를, 마지막 꼬라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 못 보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국의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뒷줄만, 앞에 기자들이 다 앉았는데, 네, 지금은 그전에는 한 자리 건너 앉았는데 이제는 건너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들어가는 숫자도 작았지만 앞에 기자들이 한 15명 정도, 한 줄에 2명밖에 못 앉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앉은 쪽에 왼쪽으로 한 5줄 앉았고, 저쪽으로 한 뭐 석줄, 넉줄 이렇게 기자들이 앉았고, 그 다음에 방청객으로 해봤자 제가 있는 쪽으로 한 5명, 저쪽 오른쪽으로 저 있는 쪽으로 4명, 또 저쪽 오른쪽 줄로 해갖고 한 3명인가 앉아 있으니까 7명 이렇게 앉았고, 오른쪽 쪽으로는 거의 다 비었어요. 비었는데 기자들이 몇 명 와서 채웠고, 자리를 왜 그렇게 많이 남겨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조국이가 증인으로 나오니까 관련인이 굉장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증인이 이제 들어왔는데 판사가 조국 씨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 조국 씨 데리고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조국 씨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른 존칭을 붙이지 않고 씨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박근혜 씨 하는 거 보고 제가 엄청 화가 났었거든요. 예, 뭐 이게 법정에서 공통으로 쓰는 그 호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조국이 보고 조국 씨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씨 하는 거 보고 참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증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판사하고 얘기를 할 때 검사 쪽에서 펀드에 관해서 207개를 질문을 할 거고, 그 다음 입시 비율에 대해서 140개를 질문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쪽이 펀드에 있어서 2시간, 학교에 대해서 1시간, 3시간, 또 변호사들도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요한다. 이렇게 하고 6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이가 들어와서 이제 증인 신문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판사가 증인 신문 절차를 얘기를 했어요.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말한다는 증언을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거부권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증인 거부권에 대해서 소명 사유권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는 증언 거부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소명 사유권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서를 밝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서 증언 거부에 대해서 소명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조국이 뭐 사실을 말하겠다고 손을 들고 이제 선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작성한 글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 판사가 자기 오른쪽에 있는 판사고, 이 사람이 이제 두 배심 판사인데 좀 오른쪽에 있는 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배심 판사가 좀 중요한 판사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또 자기 왼쪽에 있는 여자 판사예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합의한 것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증언 거부는 뭐 안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쓰여진 그 증언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나 그거를 읽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뒷장에는 끝부분에 있는 것을 낭독해 달라. 뒤쪽 세 단락 쪽에 있는 거를 낭독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이가 읽으면서 이 공소장이 자기 뭐 와이프고 자기 마누라 걸렸고 제 자식 이름이 나오고 등등 쭉 이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증언 거부 친족 증인이 자기가 증인이고 또 피고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의 중요한 점을 역설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편견이 많았었고 이런 법정에서 그런 편견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오늘 자기가 증언하게 될 이런 것들이 자기가 걸려있는 그런 대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자기는 증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견이 이러저러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인이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다가 고용건이가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이거 써오질 않았을 텐데 그 조국이가 하는 얘기 듣고 바로 얘기를 했을 텐데 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용건이 아니고 강일민이라는 검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증인이 뭐 편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견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재판에서 자기가 이 사람이 편견이라고 했다면 편견이나 또 잘못 알려진 부정한 것을 밝히는 자리다. 실제적인 진실을 밝힌다는 것을 이제 검사가 원한다. 그러면서 가족들 사이 있었던 일이고 실제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가까이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황들이 있고 증거의 상당 부분을 증인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진술 내내 검찰로선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저명한 형사법 교수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 조국이가 증인 신문을 했던 그런 것을 SNS에서 뭐 올리면서 객관적으로 뭐 사실이 왜곡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다면 변론 과정을 통해서 사소한 사실을 바로 잡기를 위해서라도 증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을 바로 잡기 위해서 증언 거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법원의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권리와 증언 거부한다니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증언 거부한다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국이가 또 바로 그럼 나도 반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건 안 된다. 여기가 증언을 하는 장소이지 증인이 의견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판사가 이건 잘했죠. 그래서 또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헌법과 형사법이 지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것이고 뭐라고 그랬네, 해서가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소되어 있고 방어권에 대해서 법정에서 하겠다는 것이 증인으로서 묻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 밝히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또 뭐가 얘기했나요? 바로 이런 사건에서 이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그런 의심도 받고 있는 재판에서 증언 거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이건 계속 판사가 얘기했나 보네요. 그래서 증인 대상으로 나온 것은 뭐 이런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기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자기가 증인 대상으로 나온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의 권리 행사를 비난하고 권리 행사가 왜 정당한 것인데 이게 비난받아야 되나 이렇게 또 검사가 또 얘기를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칠진이라는 변호사가 또 얘기를 했어요. 정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지 이것이 뭐 법률가의 전문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오해를 뭐 가지고 있는 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김칠진이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했나 그건 그만두고 김칠진이가 하는 얘기가 증거로서 말을 해야지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증거로서 말을 해야지 이거 김칠진이가 한두 번 쓰는 게 아닙니다. 증거로서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증거 이슈 재판했어요. 개판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씨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김칠진이가 결승했습니다. 법정에서 있다고 밝히겠다고 한 것은 피고인으로서 밝히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그러면서 또 피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나는 묻게 된다면 묵묵무답이라고 언론에서 또 씹어댈 게 아니냐 면박 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증거부를 한다는 뜻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검찰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고 검찰이 또 얘기를 했었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출석을 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맙겠다. 그러면서 증언 거부가 있음에도 소환 또 뭐라고 했네요. 소란을 한 것은 뭐 검찰 뭐라고 했네요. 유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증언에게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증인 소환이 된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당신네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증인이 피고인으로 있는 것은 뭐 당연히 거기서 얘기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그 피고인이 증인이 피고인이 되는 그 재판이 뭐 타당 요거는 제가 잘못했는데 그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그 진술을 기대하는 것을 하면 이 재판의 본건도 지연된다. 그래서 본건을 신속하고 본건의 실체를 확인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망신 주기 또 공개된 법정에서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다는 이런 그 검찰의 일에 부여한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망신 주기 신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천재인지 그 검사가 신문하려니까 또 변호사가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딱 제안합니다. 딱 막았어요. 언제까지나 신문도 하기 전에 이렇게 공방을 증언을 거부한다는 가지고 공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판사가 제안합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검사 보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천재인이 이제 트위터 계정을 얘기를 했어요. 2010년도라고 저는 적었는데 2011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0년도로 제가 적었는데 2010년 11월 20일 오후 1시 20분 이때쯤에 제삿날이라고 하면서 제삿날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조국의 부친이었는지 제삿날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인이 형사법 148조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증언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법 148조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판사가 증언 거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재인이가 펀드에 관련돼서 조범동하고 또 정경심하고 나눈 얘기 등등 계속 물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형법 제148조에 따른다. 예, 제가 뭐 몇 개를 적긴 했지만은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거였었고, 네. 또 중간에 뭐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피고인과 상의를 했다. 2017년 10월 14일 날 삼성 주식에 대해서 뭐 가슴 아프다. 피고인과 상의했나? 그러니까 형사법 148조에 따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아하니 재판이 뭐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판사가 또 그랬어요. 6시 되면 뭐 이하한 재판을 끝내겠다.
그리고 만일 오늘 다 못 끝나면 9월 10일 오전에 비어 있으니까 그날 속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판사가 검사가 묻는 것이 공소사실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신문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과 조범동 자녀들과 같이 합동제사에 참석을 했습니까? 네,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예, 전부 다 공소사실과 관계 있으니 신문을 하라고 또 판사가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다 똑같은 앵무새처럼 형사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펀드에 관해서 또 수익은 났나 안 났나 이런 거 물었어요. 예, 조범동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물었어요. 전부 다 형사법 148조를 따르겠다.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전 그러고 또 얘기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증언을 계속 하는데 김칠준 변호사가 유도신문을 한다고 항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얘기가 오갔는데 판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신문을 한다고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사실 이 정도 되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앞으로 유도성 질문이라 해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대통령 재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잖아요. 네, 대법원장, 대법관들 재판에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거부하면은 안 되고 판사가 제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보면 천재인이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증인이 나오면 증인에 대해서 증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몇 년생이냐는 거 물었어요. 뭐 65년생이라고 했나? 하여튼 몇 년생이라고 물었는데 대체로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쫙 한번 훑어주거든요. 오늘 그걸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천재이니까 쫄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여러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옛날에 최소원 씨가 삼성 재판에 나왔고 증언 거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름하고 지금 얘기했던 그 신상에 대한 그것만 확인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증언 거부하겠다 하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임종원 대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 재판도 이 사람이 자기도 지금 기소돼 갖고 감옥에 있으면서 증인으로 나온 재판인데 거기 나왔고 증언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나 이 재판 증언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증언 거부를 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그 신문을 들으면서 증언 거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증언 거부를 했는데 중간에 대답은 한두 개 했거든요. 판사가 중간에 그거마저 증언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대답하라고 그런 거 있어요. 오늘 판사 한번도 안 그랬어요. 이 재판 끝났어요. 저 판사 지난번에 송인건 그 자파 검사 그 놈이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때도 완전히 개 엉터리였고 검사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는데 검사가 밖에서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좋았어요. 보나마나예요. 끝이에요. 네, 기대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그 김경수 재판을 제가 못 들어가고 딴 분이 표를 받아갖고 줬는데 그 중계하는 그런 방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2시가 돼서 제가 조국이 재판에 들어가 보나 마나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을 텐데 사실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신문한 내용도 듣질 않았었어요. 네, 김경수 재판에 들어가 보고 상황만 좀 보고 그러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제 기분에 따라서 조국이 재판에 다시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겠습니다. 개엉터리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네, 개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